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순서 시작합니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동산 전문가 10명 중에 9명이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미흡했다라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도 이렇게 판단한다면 그걸 체감하고 있던 우리 서민들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그래서 정부가 좀 바뀌면서 부동산 시장에도 좀 봄이 찾아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이 변화의 시기는 좀 조심하고 신중할 필요가 있겠지요. 그래서 저희 언제나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의 자산 든든하게 지키는 방법들 이야기 나누고 있거든요. 2부 이 시간도 여러분의 고민 이야기 함께 나눌 겁니다.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상담 전화 02-2638-3974번,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4번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 편한 방법으로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2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화요일 2부 이 시간도 여러분과 부동산 고민 하나하나 풀어서 해결해 볼 예정인데요.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전문가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드림투자연구소의 양재용 전문가 나오셨어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드림부동산 투자연구소 양재용 이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부동산에 대해서 고민이 좀 많으시죠? 예, 부동산에 대해서 고민만 하지 마시고 지끈지끈 머리가 아플 때 전화 주십시오. 그러시면 제가 바로 속 시원하게 답변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십시오. 네, 2부 이 시간도 여러분과 고민 이야기 나눠볼 예정이니까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 02-2638-3974번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2부는 여러분과 고민 이야기 만나보기에 앞서서 먼저 부동산 시장의 이슈들 하나 좀 짚어보고 넘어갈 예정입니다. 앞서 헤드라인 뉴스에서도 좀 전해드렸는데요. 시장에 풀렸던 전세, 월세 물건들이 갑자기 급격하게 줄어드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곧 양도세가 좀 완화가 될 때 그때 다주택자들이 이 매매를 하기 위해서 물건을 걷어들인 거다라는 추측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또 한켠에서는 이게 전월세 대란의 시작이 좀 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전세 월세 시장, 향후 시장 좀 어떻게 될지 전문가님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입니다. 앞서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좀 어수선해져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추어서 인수위 쪽에서는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바로 좀 대책을 내놓고 시장을 좀 안정화시켜야겠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아마도 빠른 시간 내에 내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그쪽에 안철수 위원장과 또 이제 국토부 예비 후보자인 우리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서로 이제 머리를 맞대고 있는데 서로 간에 지금 시간을 조율할 뿐이지 거의 대안들은 다 거의 완성해 놓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 지금 전세 물건, 자, 계약갱신권이 도래하는 올해 7월. 하지만 전세가 7월에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바로 4, 5, 6, 7월 지금부터 새롭게 집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집들이 지금 전세 물량이 씨앗이 말라가고 있다. 뚝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일단 전월세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눈에 보이듯 지금 마치 뭐 밀려오는 폭풍, 뭐 퍼펙트 스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막 폭풍이 좌측 우측에서 몰아쳐오는 이런 위험이 지금 오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아니다. 임대차 3법은 오히려 잘 되고 있고 아무런 부작용 없이 임차인을 위한 하나의 보호장치다라고 하면서 지금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죠. 입장 변화가 지금 강력합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폐지하거나 보완하자. 그래서 임대인한테 인센티브를 주자. 그래서 인센티브를 주면서 시장에서 물량이 좀 이렇게 잘 소화될 수 있게 하자. 그리고 심지어 임대인들한테 주택 임대 사업자들을 가진 사람한테는 과거처럼 혜택을 주자. 그래서 공급을 원활하게 만들자.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가 하면 반대 의견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좀 시장에서 좀 심각하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결국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임대인들이 본인이 지금 내야 될 자기네들이 부담해야 될 세, 보유세, 종합부동산세라든가 이런 재산세, 보유세에 어떻게 될까요? 그거를 다 조세를 전가시키고 있다. 누구한테? 임차인한테. 그러니까 전세를 올릴 수 없다면 또 뭘 바꿀까요? 월세로, 반전세로.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는 전세 물량이 점점점 사라지고 월세 전환이 많아진다. 그게 결국 임차인의 피해인 거예요. 그렇다고 월세가
그 저렴하느냐 그것도 아닌 거죠. 결국은 최종 피해자는 누구다? 집을 가진 사람이 아닌 집이 없는 무주택자, 임차인들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좀 심각하다라는 점을 좀 짚어드리고 싶고 두 번째, 자 이번에 지금 5월 10일 날 새 정부가 이제 새롭게 이제 탄생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이 대목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5월 11일부터 뭐가 됩니까? 본격적으로 이런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중에 하나가 자 양도세 완화해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언제부터? 지금 민주당 현 정권에서 거부를 했죠. 예, 그랬더니 5월 10일부터 대통령령으로 바로 바꾸겠다. 1년간 유한적으로 하되 내년에 가서 다시 연장할 걸 검토하겠다. 양도세 완화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지금 국토부 장관이라든가 인수TF에서 만들었던 안들을 5월 10일부터 이제 바로바로 시행을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변화가 크게 오는 거죠. 그중에 일단 양도세 완화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5월 10일부터 진행된다. 그건 뭐죠? 등기 치는 그 기준인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언제부터 지금부터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물량들을 좀 받아낼 수 있게끔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 함부로 못하게 하겠다. 강화시키겠다. 그리고 주택 공급이 지금 방점입니다. 자, 여러 가지 세제 혜택도 여러 가지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앞서서 빨리 뭘 해야 된다? 어떻게 청년주택, 어떻게 무주택자들한테 어떻게 생애 최초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그래서 뉴스에 잠깐 흘렸잖아요. 무슨 뭐 저쪽에 그 유유부지 이런 곳들에다가 강력하게 좀 추진을 해서 예, 지난 정권까지 않게 좀 새로운 모습으로 빨리 공급을 하겠다. 결국 그 얘기 뭐냐면 재개발과 기존 유유지 개발을 하고 또 재건축도 완화시켜 줘야 돼요. 그러나 재건축 규제를 완화한다고 했더니 어떤 일이 발생됐습니까? 벌써 강남에서는 4억이 올랐대요. 4억이. 강남 아파트가 4억이 올라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들짝 놀라서 신임 국토부 장관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건 조절을 하겠다. 속도 조절을 하겠다. 이건 천천히 좀 해야겠다. 하긴 하되. 자, 그렇지만 재개발은 속도 조절이 아니라 더 가속도를 밟아야 돼요. 이 점을 주목하셔야 된다는 거죠. 왜요? 자, 재건축 아파트 부분은 워낙 민감한 부분이고 강남 서초 송파 쪽에 있는 뭐 그쪽에 있는 재건축 단지들이 들썩이고 목동 뭐 나머지 압구정 이런 쪽의 아파트들이 들썩이니까 자, 가격을 좀 어느 정도 시장을 캄다운 시키고 진정화 시키려면 이쪽은 그렇게 필요하더라도 재개발 여러분 보세요. 재개발은 스멀스멀 올라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1년 전에 본 곳, 6개월 전에 본 곳, 3개월 전에 본 곳 한번 가서 보십시오. 가격이 어떤지,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가서 체크해 보십시오.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권이나 새로운 정권이나 모두 재개발에 대해서는 어떤 터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가속 페달을 밟아서 빨리빨리 시장에 나오게끔 해줘야 된다. 이 부분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저렇게 되면 서울시에 재개발할 구석들이 점점 줄어들어간다. 그러면 재개발 투자처는 더 작아진다는 점, 그 점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그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진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공급에 많이 메말라 있어서 좀 공급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던 수요자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공급을 건드릴 수 있는 이 재개발 투자 시장은 앞으로도 좀 눈여겨봐야 할 텐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즘 이 소액으로 재개발 투자에 좀 관심 갖고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상담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희 방송 시간에도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통해서 여러분과 고민 이야기 나눠보고 있지만 정말 이렇게 재개발 투자 관심 있으신 분들 위해서 양재용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1대1 대면 상담 시간이 또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분들이 함께 오셔서 좀 좋은 이야기 나눌 수 있는지 자세하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재개발, 재건축 완화, 규제 완화는 이미 확정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희소성의 얘기를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희소성 법칙을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럴까요? 서울시에서 재개발지의 핵심 지역, 인기 지역은 몇 개나 있겠습니까? 몇 구역이나 되겠습니까? 다 외곽 쪽에서부터 사람들이 다 누구나 안쪽에 투자하고 싶잖아요. 언제부터 용산이고 언제부터 한강변의 자양사동 얘기를 했겠습니까? 자, 그게 이제는 어떻게 되죠? 투자 금액이 과거에 5천만 원에서 지금은 투룸 신축 하나 사는데도 전세 끼고 4억이 넘어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죠? 그건 희소성의 법칙입니다. 수요와 공급 법칙이고요. 계속 나오나요? 그 지역이 또 생기나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더 늦기 전에 이게 점점점 사라지기 전에 내가 좀 더 소액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곳, 그렇게 인기 지역으로 가서 정말 내가 작은 돈으로 나중에 내가 시세 상승도 되고 또 마지막에는 입주권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역 어디에 투자할 수 있을까? 근데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현금 청산이나 여러 가지 권리 산정에서 피해갈 수 있고 빠른 시간 내에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그런 모아타운 이런 곳 쪽에서 제가
투자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전략이 아닐까 싶어서 그런 전략을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리고 또 그런 전략에 앞서서 지역별 분석을 다 해드려서 한 소액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 갖고 어디를 투자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 위해서 시간 한번 마련해봤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신청해 주시면 제가 상세히 상담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개발지가 신축 아파트로 바뀌게 되면 결국 그만큼 내가 투자할 재개발지는 줄어들게 되는 걸 텐데요. 좀 많이 있을 때 그때 좀 선점 투자를 해야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 재개발 투자에 대해서는 언제나 좀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리스크를 안고 가지만 그걸 좀 극복할 수 있는 모아타운과 관련된 재개발 계획도 함께 이야기 나눠주신다고 하니까요. 소액 투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 서울지역번호 02-2638-3974번 통해서 문의 주세요. 그럼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간은 여러분과 함께 전화 상담 이어가 볼 텐데요. 2부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실까요? 예, 제가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요. 네, 예, 미아동 경남 아너스빌, 네, 오페산로 30길에 30 주소가 그렇거든요. 네, 그게 26평 하나 갖고 있고요. 네. 258번지라고 여기 위에 미아동 재개발 지역 하나를 샀어요. 네. 예, 그거 이제 임대사업자를 내야 되는지 경남 아. 아파트를 언제 팔아야 되는지 네. 궁금해요.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거는 강북구 미아동의 경남 아너스빌 26평 하나를 보유하고 계시고 예, 그리고 미아동의 258번지를 하나 더 매수하신 거죠. 예, 예. 그래서 지금 이 매수하신 걸 임대사업자를 등록해야 하느냐 이게 가장 궁금하신 거세요. 예. 알겠습니다. 미아동 이야기를 좀 자세히 나눠봐야겠네요. 전문가님과 인사부터 먼저 나눠보세요. 예.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잘 보고 있어요. 예. 예, 감사합니다. 보니까 투자 잘하셨는데 미아동을 좋아하시네요. 아니, 여기 살다 보니까. 그렇죠. 예. 많은 분들이 그래요. 지금 시청자님처럼 살다 보면 그 동네에 이제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청자님처럼 야 저기 재개발 될 것 같아. 그리고 저 아파트 들어서게 되면 저기 투자해도 될 것 같아. 그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 시청자님처럼 지금 투자 되게 잘하셨어요. 근데 그다음 단계로 한번 스텝을 점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 그렇다면 내가 1가구 2주택이 되고 3주택이 됐대. 만약에 3주택을 가질 때 미아동에서 또 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주식에 그런 격언이 있잖아요. 한 바구니에 계란을 다 담지 마라. 달걀이 다 깨질 수도 네. 있다. 잘 되면 대박이지만 올인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자, 예, 서울시가 얼마나 맞아요. 덥습니까? 미아동이요. 여기 좋아요. 왜? 뭐 동북선 경전철 뚫리지. 그러면 왕십리까지 10분이면 가지. 왕십리에서 압구정동 갤러리아 백화점까지 또 6분이면 가지. 5분이면 가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쪽에 미아동 또 미아 뉴타운이 있어서 미아 기름 이쪽 뉴타운이 무려 몇만 가구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모르죠.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요. 향후에 거기가 다 예. 입주하게 되면 무려 3만 가구까지 예상을 한대요. 둔촌 주공 얘기하는데 거기 지금 뭐 12,000가구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대단히 여기는 이미 과거부터 지금 계속 개발되기 때문에 새로운 도시가 이 근처에 생긴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거는 자 GTX가 이쪽에는 없고 동북선이 있고 또 그다음에 여기 교통이 조금 그렇죠. 예, 도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답답함이 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지금 얘기했던 아까 보니까 258번지 쪽에 일대 그렇죠. 여기 재개발 물건 많이 얘기가 나와요. 자 우선 경남 아파트 아너스빌 여기 어떻게 2년 거주하셨나요? 예, 했어요. 뭐 또 요건은 다 채우셨네. 자 그리고 여기는 지금 재개발지 여기 258번지인데 여기는 어떻게 몇 년 전에 매입하신 거예요? 아니요. 지금 산지 한 달도 안 됐어요. 아직 등록금도. 예. 그러셨어요. 그럼 한 달 정도 되셨다. 예. 그러셨구나. 그럼 여기 살 때 실제 투자금 얼마 정도 내셨어요? 2억 들어갔어요. 2억. 예. 저를 좀 일찍 만나셨어야 되는데 사긴 잘 사셨어요. 왜 여기가 지금 말씀대로 여기가 지금 서울시 사전조사 지금 하고 있고 인근에 이쪽 9-2 이쪽에 또 재건축이 되고 있어요. 이쪽에 재건축 그 조합까지 설립되고 있기 때문에 동네 분위기는 너무 좋다. 따라서 잘 투자하셨다. 그러나 똑같은 데를 투자했고 이거 아너스빌이요? 이거 지금 2년 사셨잖아요. 저는 2년 지금 이미 다 보유를 하셨고 비과세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저는 저거 충분히 지금 아까 저거 2년 전에 사셨으면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죠? 상당히 시세 상승이 있어요. 조금
오히려 이쪽에 이거 지금 실제 사는 겁니까? 전세 주셨습니까? 지금 막 전세 주고 제가 이사하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잘하셨어요. 그럼 저 전세 주고 이사할 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갈아타기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때. 아, 이거 네. 팔으라는 그렇죠. 얘기죠? 예, 현재도 좋아요. 경남 아나운서비는 더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입지도 네. 좋고 다 좋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네. 이쪽에 어차피 지금 재개발제 물건 또 하나 사셨잖아요. 지금 매수하셨잖아요. 그죠? 예. 두 개 갖지 마시고 이거 과감하게 털고요. 갈아타기 네. 하세요. 갈아타기 하시고 예, 네. 그리고 아까 임대사업자 얘기하셨잖아요. 예. 자, 임대사업자 이번에 인수위 팀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 향후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들한테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또 아주 그 뉴스 중에 약간 좀 반가운 뉴스는 뭐죠? 임대사업자 혜택을 부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거 혹시 전용 면적이 59제곱미터 이하입니까? 이해해요. 아우, 잘 가셨네. 자, 59제곱미터 이하의 전용 면적 빌라라든가 다세대라든가 이런 오피스텔은 84제곱미터니까 이거 빌라니까 59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임대 사업자를 내게 되면 향후에 주택수에 포함 안 시키겠다라고 아, 했잖아요. 중요한 뉴스예요. 물론 그게 아직 통과된 건 아니고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뉴스를 기반으로 우리는 어떻게 된다? 그런 뉴스가 났기 때문에 과감해야 되죠. 잘 사셨어요. 그러나 한 가지 오게티 제가 얘기했지만 미아동 좋아요. 그리고 옆에 있는데 지금 9-2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도 됐고 또 투자를 워낙 잘 하셨으니까 이쪽도 지금 서울시에서 긍정적으로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쪽 동네들은 모두 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좀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뭐가 오게티냐. 자, 2억 원 투자했으면 서울시에서 투자할 때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잖아요. 당장 2억 원이면요. 자, 용산은 놓쳤다 치더라도 용산 옆에는 어디가 있죠? 용산 근처에 투자할 때가 또 있었어요. 바로 길 건너 노량진 뉴타운 프리미엄이 얼마나 많이 붙었습니까? 미아 기름도 많이 붙었지만 노량진 뉴타운 1구역부터 8구역까지 얼마나 많이 붙었어요. 그 언저리도 충분히 2억이면요. 두 채 살 수 있었습니다. 아, 진짜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정보에 늦은 거예요. 발품을 파셔야 돼. 내 동네가 최고다라고 내 동네만 막 보시면 안 보여. 이게 좀 이렇게 멀리. 안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전문가가 있는 거고 네. 질문하셔야 돼. 하지만 잘 사셨지만 그래도 오게티라면 조금 시야를 넓게 봐서 그리고 타이밍은 잘 사셨어요. 아까 보니까 경남 아나운서비를 잘 가지셨고 또 이렇게 보면 제가 보면 성공 투자하신 거예요. 그때 그 성공 투자할 때 저 같은 사람이 좀 더 조언을 주면 더 크게. 글쎄 말이에요. 더 좋은 자리를 했을 텐데. 그렇죠. 고민 많이 하고 268 샀거든요. 잘하셨어요. 왜냐하면 저기가 또 일부 이제 저기가 이제 역에서도 또 가깝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떨어져 있고 9-2가 워낙 열심히 옆에서 치고 나가는. 그러니까 이거의 중요한 결론은 뭐다? 다른 시청자분들께서도 잘 들으셔야 될 게 자, 항상 재개발 투자를 할 때는 그 인근에 개발 호재가 뭐가 있느냐. 그 인근에 또 실질적인 저렇게 어떤 재개발의 어떤 그런 사람들, 주민들의 조합원들의 이런 움직임이 얼마나 강하게 있느냐. 바로 옆이니까 영향을 바로 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아, 옆 동네 하는데 우리 동네 안 하겠느냐. 자, 그럴 때 주민들의 의지, 그다음에 동의율. 여기 지금 동의율이 77%가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거의 뭐 9%. 그러니까요. 79%가 벌써 또 올라갔네. 계속해서 올라가잖아요. 그 얘기는 뭐지? 그 얘기는 바로 주민들이 그만큼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노후도 요건 거기에 노후도 요건 다 아시죠? 4개. 노후 동수, 노후 연면적, 그다음에 과소필지, 접도율, 호수밀도 이런 것들을 다 갖춰준 상태에서 아까 동의율이 79% 거의 80%에 입박하면 안 해줄 수 없는 거죠. 가는 거죠. 그거는 전체적인 분위기, 개발 호재 이런 것들 보셔야 되고 인근에 뭐 대형 교회라든가 종교단체라든가 아니면 대형 무슨 어떤 그 좀 시설적이 있다든가 또는 대형 시장이라든가 대형 상가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는 조금 좀 더디게 갈 수는 있지만 그런 걸 잘 고려해서 투자하시면 된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좀 서울시를 넓게 보시고 아파트도 갈아탈 거 한번 임장하시고 저한테 다시 연락 주시면 제가 그러면 네. 제가 그 임대 사업자를 내는 게 맞는 거죠? 저는 내는 거를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단은 지금은 그러면 경남 아파트를 네네. 팔고 내는 게 나은 건가요? 자, 판다고 해서 내일 당장 팔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네. 이거 지금 계약을 하셨다고 그랬지 아직 등기 친 건 아니죠. 예. 그렇죠. 그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요. 1년 그래서 있어요. 예,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거를 계약하셔도 60일 이내에 그 임대사 참 이게 지금 신축입니까 아니면 구옥입니까? 9억이에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냥 8% 내고 하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느냐? 임대 사업자 내지 말고 아니 1억 이하라 1.1%인가 그래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좀 또 아까 공시가도 낮고 그러면 전 내지 말라고 하고 싶습니다. 내는 건 어떻게다 나중에 신축을 샀을 때 59제곱미터의 신축을 샀을 때 그때 가가지고 임대사업자를 내시고 지금은 과감하게 임대사업자 내지 마시고 보유하시고 아까 결론 경남 아파트
아파트빌은 뭐좀 지금 어느 정도 저는 보기에는 너무 시세보다 높게 내지 마시고 갈아타기 네. 할 수 있게끔 왜 여기서 큰 이윤을 남기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갈아타기에 딱 그겁니다. 자, 예, 그거 한번 하고 싶어서 갈아타기. 그렇죠. 하세요. 네. 지금 하셔야 됩니다. 더 늦기 전에. 네. 네. 그러면 여기까지 그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사업자 내지 말고 아파트 갈아타기. 정답입니다. 예. 네. 네,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 될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조금의 아쉬움은 남지만 그래도 투자 잘하셨다라는 기분 좋은 말씀 주셨거든요. 우선 임대사업자 등록은 하지 마시되 오히려 고민하지 않으셨던 아파트를 매도하고 갈아타기 전략 세워보자라는 말씀 드렸으니까 한번 매도하시고 그 다음 갈아탈 투자처는 언제든 저희 전문가와 함께 또 이야기 나눠보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게 열어두고 있습니다. 02-2638-3974번 서울지역번호 02-2638-3974번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제가 함께 문의할 게 있어서요. 네, 말씀 주세요. 네, 검단 사거리역에 네. 검단 청소년센터 바로 옆에 있는 상가 분양을 받으려고 합니다. 네. 현재 그쪽이 상황을 보니까 공실이 아니고 네. 이미 임차인이 다 맞추어져 아. 있어서 네. 월세가 꼬박꼬박 잘 나오고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매월 월세도 좀 받을 수 있고 또 일정하게 받을 수 있으면 또 향후 시세 상승도 있을 수 있어서 네. 저는 하나 매수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알겠습니다. 전화 잘 주셨어요. 인천 검단 사거리역 인근에 검단 청소년센터 바로 옆 건물인데 벌써 임차는 맞춰져 있고 분양을 하고 있는 이 상가를 내가 분양받아서 따박따박 월세 받으면서 좀 시세 상승까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보셨던 것 같아요. 한번 네. 이사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전문가의 의견 들어볼게요.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방송에서 만나게 되어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예. 항상 잘 보고 있어요. 애청자입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근데 시청자님 전화 정말 잘하셨네. 아직 계약 안 하신 거죠? 네네. 아, 예, 잘하신 거예요. 여기 혹시 이 검단 사거리 인근에 좀 돌아다니시면서 혹시 그 상권 분석 좀 혹시 좀 해보셨습니까? 그 인근의 시세가 어떻고 상권이 어떤지 이런 좀 분석을 좀 하신 거예요? 이거 왜 사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안 했는데요. 네네. 저랑 잘 아는 지인이 거기 상가를 한 개 사두면 돈이 네. 된다고 해서요. 아, 그러시군요. 그냥 여윳돈 하나로 사두려고 하는데요. 괜찮을까 해서요. 저기 제가 이제 아주 정말 오늘 저희 시청자님 분 같은 분 전화 잘하신 거예요. 요새 이제 자꾸 예전부터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이 부모님 찬스를 많이 얘기하는데 부동산에서 조심할 건 뭐다? 아빠 찬스가 아니라 지인 찬스. 예, 이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지인 찬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상가 혹은 때로는 기획부동산, 뭐 때로는 무슨 또 생활형 숙박시설 말도 안 되는 곳에 투자해라. 그리고 이익을 몇 프로 확정 보장해 준다. 아, 세상에 모든 게 세상에 100%인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지인 찬스를 쓰시면서 여기를 간 거죠. 여기가 지금 검단 사거리역인데 아까 말씀하신 데 보니까 요쪽 정도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상권 분석을 먼저 하시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상권 분석을. 왜 뭐든지 상가에 아까 또 딱 지인 찬스 쓰면서 대부분 걸려드는 게 뭐다? 지금 얘기하신 대로 거기 임차인 이미 들어왔대. 임대차 계약이 맞춰졌대. 여기가 또 함정인 거지. 이게 함정인 거죠. 거기가. 임차인이 맞춰졌대요. 월세 얼마씩 꼬박꼬박 나온답니다. 그리고 계약이 돼 있대요. 자, 거기에서 물론 다는 아닙니다만 대부분 세상을 똑바로 봐야 됩니다만 어떤 경우가 있다. 분양하는 건축주라든가 혹은 분양팀이라든가 그런 데서 임차인은 맞춰놔야지만 세가 나갈 거 아닙니까? 그 건물 주인을 찾을 거 아니에요. 상가 주인을. 그러기 위해서 사실은 사고자 하는 매수자는 모르지만 계약서는 앞에 있지만 실제로 임차인과 어떤 계약이 돼 있다? 6개월 렌트 프리, 6개월 동안 무료로 빌려줄 테니까 당신은 6개월 뒤부터 시세 얼마를 내세요. 그리고 시세가 만약에 월 100만 원인데 120만 원씩 계약합시다. 그리고 20만 원은 우리가 보조해 줄게요. 그 1년 동안.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가가지고 자, 임대차 프리도 다 끝났죠. 그다음에 월세도 그렇게 냈는데 본인이 못마땅하게 나가겠다 하면 어떻게 하실 건데? 그다음에 또 공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월세 그 꼬박꼬박 생각했던 연금처럼 월에 꼬박꼬박 나왔다는 그 상가가 공실이 되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멘붕이 생기는 겁니다. 패닉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팔려고 하는데 팔립니까? 안 팔리죠. 그래서 그런 때는 반드시
지인 찬스를 하더라도 고맙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어떻게 된다? 상권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 상권 분석은 과거에는 막 돈 받고 다 막 해주고 그랬었어요. 저 같은 사람한테 오면 막 그 주변의 모든 자료를 통계 데이터를 보고 다 했었는데 지금은요 세상이 좋아져서 뭐 소상공인 상권 분석 시스템 혹은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상권 분석 시스템 다 무료입니다. 다 무료예요. 거기 가셔가지고 뭘 하시면 된다? 그쪽에 가셔서 아까처럼 저기는 1차 상권도 아니에요. 상권 분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상권 분석을. 상권 분석이 뭐다? 자, 내가 사고자 하는 그 상권에 1차, 2차, 3차 이렇게 구분을 해요. 500m 이내는 1차, 1000m 이내는 2차, 1000m가 넘어가는 곳은 3차 상권이라고. 그러니까 이 상권이 1차, 2차, 3차. 근데 아까 보니까 역에 있었는데 이 역에서 무려 500m가 넘어요. 500m가 넘는다는 건 뭡니까? 1차 상권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많이 멀기 때문에 유동 인구도 줄어들 뿐더러 500m가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상가의 가격도 뚝뚝뚝뚝 떨어지죠. 월세가 물론 떨어지죠. 그 얘기는 뭐냐면 핵심 상권이 아니란 얘기예요. 물론 여러 가지를 따집니다. 유동 인구, 그 주변의 매출 시세 이런 걸 다 따지는데 중요한 거는 멀어지면 안 되고 제일 중요한 유동 인구들이 어디로 그 지역의 사람들이 어디로 다니는가 그 동선 파악을 잘 하셔야 돼요. 동선 파악을. 500m 이내에 있느냐도 너무 중요하지만 500m가 떨어져서 1000m를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로 많이 다니더라. 아까 사고자 하시는 곳에. 근데 아까 보니까 그 인근은 조금 아파트 주택 단가 외에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따지는 게 뭐냐면 상권 분석 시스템 할 때 첫 번째 동선 사람들이 어디로 많이 다니냐. 두 번째 그곳에 아까 뭐 검단 사거리 요새 이제 워낙 검단 새로운 그 도시가 신시가지가 되면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인구의 확장성, 인구가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느냐, 인구가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이게 아까 증권 그 분석 시스템, 상권 분석 시스템 가면 5년, 10년 다 나와 있어요 통계적으로. 그리고 심지어 우리 시청자님 사시려고 하는 그 지역에 인근에 비슷한 뭐 이래서 베이커리 카페를 하나 오픈하겠다. 그러면 그 인근에 5년, 10년, 15년 동안 뭐 20년 동안 베이커리 카페가 몇 개가 생겼고 몇 개가 망했고 문을 닫았고 매출이 얼마가 되고 이게 다 나와요. 그리고 아까 유동 인구에서도 자 여기에 20대에서 30대 젊은이들이 많이 다니느냐 아니면 40, 50대 이상의 그 사람들이 다니느냐 이 중에서도 여성이 더 많냐 남성이 많냐 이런 거 다 나와요. 그런 걸 비교해 보시고 아 여기에 여자분들이 많이 오는구나. 선생님 같은 경우에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만약에 그곳이 뭐 베이커리였다. 그러면 이 빵 좋아하는 젊은 세대들 주식처럼 쓰는 그런 친구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걸 중요시 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동선 아까 예를 들어서 자 시청님한테 퀴즈 하나 드릴까요? 다 한번 맞춰보실래요? 자 시청님 여기 지금 삼거리가 있어요. 근데 요 모서리에 있는 여기 A라는 곳, 자 여기에 점포가 하나 나왔어요. 가격은 똑같아요. 아니면 여기 신호등이 하나 있네요. 모서리는 아니지만 이쪽에 여기 점포가 B가 나왔어요. 시청자님 A 하실 거예요? B 하실 거예요? 똑같아. 가격 임대가. 어디 하실 겁니까? 어디 하실지 모르겠어요? B 하셔야 돼요. B 하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네. 자 동선이 여기 많이들 다녀요. 많이 다니는데 어디서 멈출까요? 사람들이? 여기는 훅훅 지나다니는 길이에요. 멈추는 게 아니라 패싱하는 길이에요. 근데 여기 신호등이 있는 곳은 뭐가 돼 있죠? 사람들이 여기서 다 서 있어 이렇게. 다 서 있어. 자 그럼 여기다 만약에 베이커리 카페를 열었다. 혹은 뭐 열었다고 생각하면 어떨 거죠? 아무 생각 없이 막 훅훅훅 지나다니는 이 동선보다는 멈춰서야 되는 거야. 그 멈춰서는데 갑자기 뒤에서 향기로운 빵 냄새와 맛있는 후각을 자극한 냄새가 나고 거기서 뭐 노래도 나오고 그래. 돌아보게 된다니까요.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똑같은 그 가격적으로 똑같다 한다면 이런 동선과 위치와 입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남들이 볼 때는 모서리가 제일 좋겠네 눈에 잘 띄네 아니죠. 동선을 따져야 되는 거고 누구냐 이런 걸 다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나는 뭐 이런 거 모바일 시스템이 다 있어요. 아까처럼 소상공인 뭐 그런 그 상권 시스템 분석이라든가 서울시에 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저를 찾아오십시오. 제가 1:1 프리미엄 상담해드리면서 1:1 여러분한테 이렇게 그 상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런 것들 막 투자하면 안 된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더 키워야 되고 불리려면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그냥 지인 찬스 함부로 쓰지 말고 전문가 찬스 써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답변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찌 보면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게 이 카더라 통신 지인들의 이야기가 아닐까 합니다. 말씀드리셨지만 그래도 확인차 저희 방송에 연락 정말 잘 주셨어요. 여러분도 이런 투자 계획하고 계신다면 꼭 한 번쯤 전문가와 함께 검증 거쳐보시기 바라겠고요. 상가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에게도 좋은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였으니까 참고하시고 언제든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74번, 02-2638-3974번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서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 함께 좀 풀어볼까요? 네, 저는 요즘에 예전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 한다고 해서 관심을 좀 가졌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갑자기 가로주택 하고 있던 데가 모아타운으로 한다고 해서 여기저기 많이 금액대가 좀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할 때보다 지금 가격이 많이 올라서 있는데 과연 지금 또 다시 사도 되는지 네. 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모아타운으로 개발이 되면은 빠른 시간 내에 혹시 좀 속도가 빠른 지역으로 네. 차익을 볼 수 있는 지역이 있는지 있다면 좀 콕 찍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 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기존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좀 진행될 것이다라고 예측받던 지역이 모아타운 이야기가 나오면서 가격이 좀 크게 상승해서 지금쯤 이 모아타운에 투자를 해도 괜찮은지도 하나 궁금하시고 만약에 투자한다면 어느 지역이 좀 투자 가치가 높을지까지 한번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사님. 예,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이사님 방송 잘 보고 있는데 그래요? 연결돼서 너무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시청자님 목소리가 거의 성우 목소리신데요. 진짜. 감사합니다. 예. 이사님은 더 멋있으세요. 예, 이게 서로 칭찬하는 시간이 아닌데. 자, 네, 질문 잘 주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네. 우리 시청자님이 굉장히 날카로우시네. 과거에 이제 투자를 하려고 봤더니 그 지역들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었는데 이것이 최근에 갑자기 모아타운, 모아주택으로 바뀌면서 가격이 갑자기 훅 뛰더라. 예? 그거 왜 그럴까? 혹시 가로주택 정비 사업하고 모아타운 이 그 차이점에 대해서 혹시 아세요? 모르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다른 모릅니다. 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시청자님도 알고 계시대요. 도대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뭐고 모아타운은 뭔다. 근데 왜 가로주택 정비 사업 하던 지역들이 모아타운 한다니까 가격이 갑자기 1억 여기 훅훅 뛸까? 왜 뛸까? 거기에는 비교해서 알아셔야 되는 거야.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과거에 전임 우리 박 시장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만들어 놓은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민간 재개발이 있었고 민간 재개발은 대규모로 진행되니까 소규모 주택 사업이라고 해서 한 3,300평, 한 3,000평 정도 되는 곳에다가 결국은 나홀로 아파트, 나홀로 아파트 짓는 거였어요. 나홀로 아파트를 지라고 하니 자 여기 지으면서 주차장도 지하 주차장도 안파 뭐 14층 이상 지라고 해도 14층 15층까지 하지만 다 위까지 안 져요. 왜? 주차장이 문제니까. 지하 주차장 파괴되면 사업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커뮤니티 시설, 노인정, 뭐 어린이집 이런 것도 다 만들려도 돈을 내야 돼. 공원을 만들려고 해도 땅을 토해내야 돼. 그러니까 나홀로 아파트들 한두 개씩 짓다 보니까 사람들이 별로 호응이 없었어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거의 안 되다시피 한 어떻게 보면 국토부도 막 이걸 지원해 주려고 그러고 서울시도 지원해 주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호응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자 이쪽 부분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요번 1월 15일자로 발표를 하죠. 자 과거의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그 단점들을 다 보완해 줄게. 지하 주차장 파 서울시가 도와줄게. 커뮤니티 시설 어린이집, 노인정 우리가 지어줄게. 그리고 공원 우리가 지어줄게. 이거 6m에 3,000평밖에 안 돼. 아유 아파트 한두 동밖에 못 짓겠네. 이거 10만 제곱미터, 무려 3만 3,000평의 넓은 곳에다가 대규모 단위로 쳐. 그러면 과거에 지금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하나씩. 그래서 여기에 2개 동, 여기에 3개 동, 여기에 2개 동, 여기에 2개 동. 그래서 따로따로 아파트. 그러니까 따로 국밥. 근데 이거를 여기서는 어떻게 한다? 이걸 하나로 전부 다 묶어가지고 아예 타운을 만들자, 타운. 그래서 여기를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만들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아까처럼 서울시가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 예산을 갖다가 뭐 370억인가 이상을 잡아주고 이거에 대해서 매년 20개 이상씩, 25개씩 뭐 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눈을 뜨고 동네에서 그 지원 평소에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하던 곳들이 이제 다 전환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 이런 혜택과 장점을 서울시와 국토부가 다 밀어준다는데 안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뭘 여기를 고집해요. 일로 갈아타면 되죠. 예, 시대가 바뀌었는데 서울시장이 그걸 서울시에서 이미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지원 받아야죠. 지원해 준다는데 그래서 가격들이 올라가는 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 어느 지역을 했으면 좋겠느냐? 어려운 질문인데 서울시에서 네, 서울시. 이 핵도 또 제가 보니까 많이 아시는 분이에요. 속도 중요하죠. 예, 가로주택 정비 사업 3년이 얘기하다가 길어야 4년 내에 아파트 지어준다고 했어요. 신속 통합이든 민간 재개발이든 20년, 신속 뭐 5년 동안 구역 정비해가지고 뭐 7, 8년 내 10년 걸립니다. 근데 얘는 3, 4년이면 된대. 그러니까 속도 부분에서는 어딜 가든 모아타운 간다라면 문제가 없는 거고 특히나 현금 청산 대상자 문제가 안 돼요.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지정되기 전날까지 착공 신고서만 해당 구청에 신고가 돼 있으면 입주권 준다는 얘기예요. 9억이든 신축이든. 그렇기 때문에 신축 빌라도 신축 빌라 왜 사람들이 선호할까요? 신축 빌라는 투자 금액이 적고 들어요. 그러니까 가성비가 좋은 거죠. 오래된 30년, 40년 된 오래된 구축을 살려면 투자 금액이 많이 드는데 신축은 전세가 비싸게 나가니까 전세 끼고 살 때 1억에서 2억도 안 들어도 뭐 1억 5천 이내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많아요. 그중에 아까 예를 들자 하니까 자, 콕 집어 드릴게요. 첫 번째 번동, 두 번째 면목동 이런 데는 이미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1-1부터 1-5 많이 하다가 지금은 1000세대 이상 다 모아타운으로 턴했어요. 서울시가 지정해서 지금 시범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 1200세대가 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와요. 자, 그러면 번동, 면목동 다 놓쳤다. 그럼 또 어디가 있을까요? 그런 데를 찾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구역에 찾아보는 것들이 많이들 이제 정보가 흘러다니는데 그중에 인기 지역을 임장하시면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뭐 예를 들면은 노량진 같은 경우에는 용산이랑 가깝잖아요. 거기 13구역 같은 경우에는 13-1, 13-2로 해서 이쪽에 과거에 신속통합도 했다가 탈락되니까 이번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 하다가 이번에 이제 모아타운을 갈아타려고 하는 거죠. 자, 이런 데들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네. 자, 청량리 쪽 가시면 청량리에 과거에 전농 뉴타운, 답신리 뉴타운이 있어요. 그쪽에서도 현재 가로주택 정비 사업 한다. 뭐 혹은 뭐 역세권 시프트 하자. 이런 것들이 있었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막 걷던 곳이 있습니다. 자, 1월 15일 이후에 지난 3월 달에 모아타운에 대해서 다시 공지가 계속 나가고 모집 공고가 나가고 이제 곧 발표를 해요. 그럼 내년에 또 공고를 하겠죠. 그때 해야겠죠. 이런 데는 꼭 돌아다니셔서 한번 노량진이나 청량리, 특히 청량리 같은 곳은 좀 구역이 커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 좀 기회가 있으니까 한번 임장해 보시고 발품 팔아보시고 그래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1대1 대면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아타운 투자 찬성 의견 들으면서 좀 빠르게 임장활동 해보시자는 조언도 드렸습니다. 몇 가지 지역 일러드렸으니까 한번 돌아보시고 잘 모르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정말 요즘은 시청자분들이 부동산 쪽으로 많이 공부를 하고 계신다라는 게 느껴질 만큼 이 빠르게 변화하는 정책이나 제도들을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방금 연락 주신 시청자분처럼 이 요즘 모아타운에 관심 갖고 계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동안에 이 재개발의 리스크를 조금 줄여서 갈 수 있다라는 장점 때문인 것 같은데 이 이야기를 전문가와 함께 한다면 리스크를 더 줄일 수 있겠죠. 이사님과 함께 할 수 있는 1대1 대면 상담 시간 마련돼 있거든요. 상담 안내 자세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방금 시청자분처럼 이렇게 현장에 가서 깜짝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게 갑자기 투자 금액이 이렇지 않았는데 왜 그럴까? 사실 제가 말씀드리지만 모아타운으로 갈 수 있는 곳도 희소성의 법칙입니다.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인기 지역들이 갈 수 있는 곳들이 한정돼 있어요. 모두가 다 모아타운 가는 거 아니고요. 모두가 다 역세권 시프트로 가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현금 청산 뭐 이런 게 굉장히 골치 아프잖아요. 거기에 다 벗어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만큼 알아야 된다. 모아타운이 뭔지도 알으셔야 되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부하시고 현장도 발품 파시고 그래서 지금 1억 투자가 향후에 이 소액 투자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1억이 아니라 2억, 3억 됩니다. 과거에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과거에 타이밍을 놓치고 투자 타이밍을 놓쳤다. 지나간 버스 쳐다보실 거 아니라 지금이라도 올라타시고 지금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꼭 제가 시간 한번 마련했으니까 신청하시고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문제집 풀 때도 문제 풀고 나서 정답을 맞춰보듯이 여러분 모아타운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시다가도 그게 맞는 답인지는 한번 전문가와 함께 맞춰보실 수 있는 자리입니다. 1:1 대면 상담 문의도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주시면 자세하게 도움 드릴 거고요. 이어서 이번에는 문자로 주신 고민 사연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4004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주신 사연인데요. 일산 주엽동의 다세대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거든요. 이 지역 이야기 그리고 경매 낙찰 이야기 함께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사실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경매 이제 지난주도 계속 얘기가 나오십니다. 경매 공매를 많은 분들이 하세요, 시청자분들이. 왜 거기에 대해서 과거에 성공했다는 사례들이 막 인터넷에 많이 떠다니거든요. 거기에 낚이시면 안 됩니다. 왜 너도 나도 이제 경매 공매를 다 웬만큼 학습하고 학원 다니고 막 너무 많아요. 이렇게 통건물이 나왔어요. 통건물이 나왔을 때 잘 보세요. 여기에 1층에 상가가 있고 지금 통빌라라고 하니까 분명히 2층, 3층에 월세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곳에 미래 가치가 과연 있을까? 시세 상승이 계속 될까? 그러려면 이런 통빌라도 어디에 해야 된다? 이왕이면 대지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재개발이 가능한 곳에 한다고 한다면 저는 매수 찬성입니다. 그러나 재개발지가 아니에요. 이분이 지금 얘기하시는 이 지역을 보니까. 그럼 이런 데는 어떻게 된다? 사실은 그 돈이면 차라리 외곽지대에 가지 말고 서울 도심에 들어와서 다시 투자처를 찾는 게 낫다. 금액도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재개발, 빨리 갈 수 있는 곳에 분산 투자하는 게 저는 정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재개발 투자가 아니라면 조금 더 투자 가치 높일 수 있는 방법 함께 또 일러드렸으니까 그에 대해서 자세한 고민 생기신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고요.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볼게요. 뒷번호 1958번 쓰시는 시청자분의 사연입니다. 분당구 야탑동의 코오롱 아파트를 지금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거주여분지 아닌지 조금 빠져 있네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지금 이렇게 이제 재건축 혹은 리모델링 아파트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세요. 근데 이런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아파트 단지 있을 때 특히나 리모델링 아파트 오늘 신문에도 나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뭐 송파구의 모 아파트의 리모델링 경쟁률은 거의 뭐 어마어마하게 경쟁률이 컸는데 막상 나중에 다 탈락하고 이제 막상 계약하려고 그러니까 안 한다고 하더라. 왜 그럴까요? 단지 수가 너무 작아서 그랬던 거죠. 200세대도 안 되는데 이게 해봤자 뭐 한 29세대가 늘어나는 건데 물론 입지는 좋죠. 그러나 분양가 자체가 굉장히 좀 높게 책정되다 보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문자 주신 분대로 만약 야탑동이 그런 코롱 아파트 거긴 대규모 단지예요. 거긴 뭐가 되든 크게 갈 곳이고 또 역에서 초역세권이고 학군 좋죠. 거기에 또 월판선 생기죠. 그쪽에 또 여러 가지 교통 호재도 있죠. 판교와 또 저쪽에 성남과 또 옆에 제2판교가 또 생기기 때문에 이쪽에는 좋아지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주변도 좋고 학군도 좋고 인프라도 잘 갖춰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리모델링 재건축이 이슈가 있는 그 지역들은 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수 찬성해드리고 싶고 좀 빨리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매수 찬성 의견 드렸습니다. 샵 3989번 유료 100원의 문자로도 여러분의 문자 사연들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전문가의 답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다시 전화 연결 통해서 여러분과 이야기 나눌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 좀 가지고 계세요? 네, 저 그 창동역 근처에 네. 약 30년 정도 된 그 일진 하이브 빌라 공시지가 1억이 안 돼가지고 네. 이거를 매수할까 하는데 네. 이게 이제 재개발이나 그런 거 이슈가 있을 때 용적률 400% 예상한다고 하셔가지고 이게 지금 매수해도 될지 그 전문가님 의견이 궁금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도봉구 창동역 근처에 일진 하이빌 빌라 좀 30년이 된 노후 빌라인데 투자 가치가 있는지 한번 전문가의 시각으로 볼게요.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대부분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주의해야 될 그런 투자 사항이에요.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 건데, 자, 네. 여기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데가 찾아보니까 요쯤 되네요. 여기 지금 여기 정도 돼요. 지금. 그러면 자, 여기에요, 여기. 여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500m가 넘어요. 500m가 넘으면 뭐다? 역세권 아니에요. 첫 번째, 500m 넘으면 역세권이 아닙니다. 자, 네. 그래서 아까 역세권 시프트 개발? 아니요, 못 갑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가능한 건 뭐다? 이 자체가 주변에 여기가 노후된 곳이 많아야 되는데 여기가 다 상업시설들 다 새로 생긴 대로변에 그런 곳들이에요. 자, 그러면
노후는 된 거는 아까 말한 여기 빌라, 그 빌라촌 일부만이에요. 그러면 이 일부의 빌라들만 가지고 뭔가 역세권 싶든 절대 거기 갈 가능성이 거의 없고 희박하고 일부 빌라를 가지고 무슨 주상복합 오피스텔 하나 정도는 질 수 있는데 자 그게 확정이 안 됐어. 근데 시청자를 끌어들이는 건 뭐다? 아유 여기 공시지가가 아슬아슬 1억 미만이라고 그러네. 이거 하나인데 이거 산들 뭐합니까? 향후에 시세 상승이 안 될 텐데. 예, 이거 산들 뭐합니까? 누가 거기다 오피스텔 짓겠대요? 누가 여기 주상복합 들어오겠다고 확정이 됐으면 사도 됩니다. 그러나 이거는 약간 도박 같은 일이라는 거죠. 예, 1억 미만이니까 얼른 사야지. 얼른 사는 이유는 뭐죠? 1.1% 이런 게 취득세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향후에 시세 상승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역세권도 아니고 나중에 여기다가 역세권에서 멀기 때문에 함부로 이거 오피스텔 짓기 쉽지 않아요. 누군가 저 땅을 가져서 정말 뭐 용적률 아까 4,500% 그걸 받아가지고 올리는 것도 쉽지 않고 사업성이 나오는지 누군가 시뮬레이션을 분명히 건축하는 사람들이 이미 와서 검토를 했을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거고 30년 이상 된 집이 아직도 빌라가 남아있다. 사업성이 없으니까 안 달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만약에 이런 것들이 확정이 된다면 전 매수하시되 그런 게 아니라면 이건 장기로 돈을 묶이는 거다. 차라리 이 공시지가 1억에서 현혹되지 마시고 1억 투자 어떻게 해야 된다? 서울 도심에다 투자해라.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매수하시기 전에 연락 정말 잘 주셨어요. 매수 반대 의견 드렸거든요. 저렴한 가격에 현혹되지 말고 그만큼 싼 이유가 있다라는 정리를 해주셨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새로운 투자 계획 세워지시면 언제든 저희와 함께하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두고 있고요. 시간이 조금 남아서 문자 사연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9088번 쓰시는 시청자분의 사연인데요. 군자역 인근의 투룸 다세대 주택에 1,000만 원이면 갭 투자가 가능하다고 해서 고민입니다. 지금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소액 투자로 1,000만 원이면 좀 혹할 만한데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아, 예, 이런 때 낚이시면 안 돼요. 예, 제가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투자 자체가 1,000만 원짜리 빌라 누구나 다 그 혹할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 지도를 보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느냐?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 이쪽에 한강변 투자하려니까 자양 사동 투자하려니까 너무 비싸. 그다음에 위쪽에 자양 사동 상단을 투자하려니까 여기도 2억 정도 이상 달라고 그래. 그리고 자양 3동 투자할 때는 이미 프리미엄이 붙어 있어. 그리고 자양 4동 가자니 노도가 하나도 안 맞았어. 근데도 투자 금액이 1억 5천이래. 이런 데는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서울대 어린이공원 고도 제한이 풀어진다고 그러고 이쪽에 군자동에 역세권이니까 여기 1,000만 원이다. 1,0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에도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여기에 노후도는 하나도 갖춰지지가 않고 개발 안 됩니다. 10년이 아니라 20년이 걸려도 안 될 곳이에요. 그런 데다 대고 생각해 보세요. 세입자가 전세금보다 내가 1,000만 원만 더 주면 이 집을 살 수 있는데 왜 안 사겠어요? 그 얘기는 메리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작은 돈, 정말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조심해야 되고 유의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매수 전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매수 반대 의견 들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투자처 중에서 여기가 안전하게 개발될 지역인가 이걸 확인하는 부분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걸 텐데 특히나 요즘 이 재개발과 관련돼서 그런 부분 검증하고 싶으시다면 또 이사님과 함께할 수 있는 1:1 대면 상담 기회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님 다시 한번 안내 부탁드려요. 네, 맞습니다. 방금처럼 소액을 가지고 투자하고 싶은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저렇게 좀 얼토당토치 않게 정말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뭐 5천만 원 미만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면 남들 다 하고 있죠. 그리고 거기 사는 사람이 아까처럼 더 잘 알거든요. 왜 그들은 그걸 안 살까요? 오피스텔이라든지 왜 깡통 전세가 나오겠냐는 거죠.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런 곳은 여러분이 유의하시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소중한 자산 투자하실 때 어디가 날까? 아까 시간, 속도, 기회비용을 아낄 수 있는 곳, 거기는 모아타운이 정답이다. 현금 청산 걱정 없는 곳, 거기는 모아타운이 정답이다. 그래서 그런 타운 쪽에 그런 곳에 빨리 투자가 되고 뭔가 내가 향후에 아파트 입주권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지역, 시간적으로 빨리 갈 수 있는 지역, 그런 지역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담 신청해 주시고 제 상담에 신청해 주시면 제가 상세히 전략 짜드리고 방향 잡아드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길을 알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신청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그동안 재개발 투자를 하고 싶지만 이 지역이 정말 개발이 될 지역인지 잘 모르겠다 해서 고민하셨던 분들, 아니면 재개발 투자를 하고 싶지만 기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이걸 어떻게 참지 하고 좀 고민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께는 이 전문가의 분석으로 조금 더 신중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 그래서 투자 계획 조금 더 꼼꼼하게 세워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전화는 계속 열어둘 거거든요.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4번, 02-2638-3974번 통해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참여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당분간은 따뜻하고 포근한 봄 날씨 이어진다고 합니다. 봄 기온 만끽하시되 그래도 건강관리 유의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